오늘 가나슈 만들어 볼 텐데요. 지금 앞에 보면 이거는 코코아 메스 100%, 그리고 이거는 펠클린 초콜릿 52%짜리, 그리고 이거는 펠클린 화이트 초콜릿 36%. 펠클린은 초콜릿 브랜드명이에요. 뭐 발로나 깔리바우트처럼. 그래서 펠클린이 좀 약간 깔끔한 맛이 있고, 깔리바우트는 조금 더 우유향 같은 게 난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펠클린이 더 깔끔한 게 좋아서 저는 이걸 쓰고 있고, 물론 좀 더 값이 비싼 발로나를 쓰면 더 맛있겠죠? 우선 저는 펠클린과 코코아 메스를 조합해서 좀 진한 맛의 초콜릿 가나슈를 만드는 거를 해볼게요. 먼저 아까 보신 대로 다크 초콜릿 160g에 그리고 코코아 메스 30g, 4분의 1 정도로 넣어줘요. 초콜릿 양에. 아니면은 뭐 나는 발로나가 있다, 이런 발로나 150g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펠클린과 코코아메스를 적절히 조합해서 쌉쌀한 초콜릿 맛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자레인지에 보통 1분 30초, 그 다음에 추가로 30초 더 데워주고 있는데, 이건 계절에 따라서 또는 전자레인지 출력에 따라서, 그리고 저는 파이렉스 250ml인데 또는 그 파이렉스 용기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이게 36%인 화이트 초콜릿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콜릿을 160g 넣어서 둘 다 이제 우선 녹여줄게요. 여기는 다크 초콜릿이기 때문에 생크림을 180g, 초콜릿 양의 1.2배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화이트 초콜릿은 160g에 생크림 120g, 초콜릿 양의 75%의 생크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우선 녹일게요. 초콜릿이 데워져 나오면은 우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안 녹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잘 저어서 전체적으로 열이 퍼지게 해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녹여주셔야지, 한 번에 너무 전자레인지 오래 돌리면 초콜릿이 잘못하면 타요. 초반에 한 1분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후로는 30초 정도로 끊어가면서 데워주세요. 화이트도 특히나 화이트 초콜릿은 더 쉽게 타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오래 돌리시면 안 돼요. 지금 반 정도 녹은 상태인데 한 번 더 돌려줄게요. 추가로 좀 더 녹였는데요. 이제 완전히 다 녹았네요. 보통 1분 30초 녹이고 추가로 30초 정도 더 녹이면은 저는 보통 다 녹더라고요. 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초콜릿 가나슈에는 소금을 약간 넣어줘요. 많이 넣는 건 아니고 이 정도? 그리고 화이트 가나슈는 뭐 커피를 넣는다거나 뭐 다양하게 응용할 수도 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바닐라 가루만 조금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화이트 가나슈부터 만들어 볼게요. 지금 화이트 가나슈에는 생크림을 120g 넣을 건데, 120g을 넣을 때 먼저 120g의 절반인 60g을 넣어요. 항상 바닥 쪽을 잘 긁어서 섞어주시고요. 생크림은 차가운 생크림을 지금 붓고 있어요. 보통 가나슈가 분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온도가 안 맞아서인데, 보통은 뜨거워서 분리되는 경우가 더 많고, 차가워서 분리됐을 경우에는 데우면 해결이 되는데, 만약에 뜨거워서 분리됐을 경우에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걸로 한번 돌려줘야 되니까 좀 귀찮아요. 차가운 생크림을 넣었더니 벌써 이렇게 찐덕찐덕해졌거든요. 여기에 이제 남은 생크림을 더 넣을 텐데, 남은 60g은 30, 30 이렇게 반반씩 나눠서 넣어주시면 돼요. 먼저 이만큼. 만약에 이렇게 섞다가 너무 차가워서 분리되면 조금 더 데우시면 돼요. 네. 아이고. 네, 지금 이제 여기 가나슈의 기본 상태고요. 지금은 되게 묽어 보이지만 이제 냉장고에서 굳어지면 꾸덕꾸덕해질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 가나슈는 조금 더 묽어 보여요.
완성 온도는 지금 27도 정도고요. 그러면 이제 다크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게요. 다크는 생크림을 180g 넣을 거니까 제일 처음에 90g의 생크림을 넣을게요. 너무 생크림이 조금씩, 차가운 생크림이 너무 조금씩 들어가면은 오히려 분리되거든요. 굳어진다거나. 네, 벌써 다크 가네하슈도 이렇게 꾸덕꾸덕해졌죠. 찬 생크림이 들어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자리나 이런 부분 항상 잘 긁어주시고요. 바닥 부분 잘 들어올려서 섞어주세요. 네, 그럼 역시 지금 생크림이 90g이니까 나머지 생크림 90g을 추가로 넣어줄게요. 아무래도 다크 가냐슈가 조금 더 잘 굳어져 버려요. 이렇게 찬 생크림을 넣었을 때, 특히 많은 양을 만들었을 때는 더욱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중간에 한번 데워주세요. 생크림 어느 브랜드를 쓰셔도 큰 상관없어요. 저는 L&B를 쓰고 있어요. 다크 가나슈는 이렇게 찬 생크림을 넣어서 만들었을 경우에 약간 바로 꾸덕꾸덕해져서 그냥 바로 쓸 수 있을 정도예요. 항상 바닥 부분 네, 윤기나게 가나슈가 잘 만들어졌고요. 얘는 아무래도 생크림 양이 많으니까 온도가 지금 좀 더 낮고 이 상태면 아마 바로 딱 굳어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관을 할 때 가나슈는 어떻게 보관하면 되는지, 가나슈를 보관할 땐 이런 밀폐 용기에 가나슈 유통기한은 냉장 일주일, 냉동 한 달 정도고요. 이 위에 그대로 두면 마르기 때문에 랩을 찰싹 붙여줘요. 균을 들어가는 것도 막고,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다크 가나슈도 마찬가지로 이 다크 가나슈가 진짜 맛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만든 날짜나 이런 것도 적어서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냉장 보관하시거나 냉동 보관하셨다가 해동하는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해동하는 거는 실온에서 천천히 풀리는 게 가장 좋고요. 이 상태라면 물기가 들어가거나 전혀 그런 게 없고, 또 냉동을 바로 꺼내도 이 주변에 물기가 맺히는 것이지 이 안에 물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서, 만약에 물기가 보인다면 그건 가나슈가 분리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데워서 믹서기에 한번 돌려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온에서 천천히 풀리게 해주시는 게 좋고, 전자레인지에 짧게 끊어가면서 녹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조금 전자레인지에 가나슈를 데우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해요. 상태를 잘 봐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나슈 만드는 거 한번 자세히 찍어봤어요. 가나슈 만들기 끝. 그날 만든 가나슈가 이제 다 완성됐고요. 지금 실온에서 4시간 정도 충분히 미지근해진 상태예요. 냉장 보관했다가. 그래서 지금 상태 벗겨서 온도를 보면 20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20도 정도가 되었을 때 가나슈 상태가 어떻냐면, 먼저 화이트 가나슈부터 보면 이렇게 완전히 보이세요? 이렇게 쫀득쫀득한 상태거든요. 딱 쓰기 좋을 만큼 어딘가에 샌딩하기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화이트는 거의 이렇게 바로 써도 될 정도로 딱 쫀득쫀득한 상태고, 다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뻑뻑해요. 지금 이게 20도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주걱으로 이렇게 풀어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또 주걱으로 풀어도 너무 뻑뻑할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 짧게 끊어가면서 녹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니까 샌딩하기에 딱 좋을 정도로 굳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마카롱이나 그런 곳에, 뭐 마카롱 아니면 다크와즈 같은 곳에 샌딩 해주시면 돼요. 보이시나요? 지금 이제 다크도 20도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전자레인지에 살짝 10초 풀어진 거랑 아닌 거랑 또 상태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니까 이 정도 상태면은 이제 짜서 샌딩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지금은 겨울이라 이렇게 굳어버릴까봐 좀 그렇지만 여름에는 또 금방 녹아버려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슈 종류는 실온에서 천천히 해동해서 사용하시고, 또 실온에서 천천히 굳혀서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벌써 빡빡하게 굳어버렸네. 약간 묽은 타입의 가나슈는 샌딩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저는 좀 이렇게 빡빡하게 가나슈를 굳힌 다음에 샌딩하는 편이에요. 지금 겨울이라서 조금 더 빡빡해 보이긴 하는데, 샌딩했을 때 느낌은 이런 정도? 제가 지금 여름에 샌딩하면 화이트는 높고 다크는 약간 요 정도 느낌으로